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차 시장은 계속 그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국제 경쟁력 네네.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SDI나 이런 쪽들이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DI가 후발주자지만 좀 빠르게 따라오면서 기술력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SDI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그 소송을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 빠르게 이제 시장의 MS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SK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1위의 위상에 이제 걸맞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 CATL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추정하고 있는 게 그 배터리 사업 매출액 그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만 떼서 보더라도 상당히 전체 이제 배터리 사업 매출액을 19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보는 이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그 CATL의 매출액이 대략 11조 정도거든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LG화학의 그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또는 MS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올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이런 쪽도 올해하고 내년을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켓쉐어를 저희는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은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는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좀 높이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과의 관계가 여전히 편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LG화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GM과의 이제 협작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MS를 좀 확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유럽 쪽을 죄송합니다. 중국 쪽을 못 갖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아쉬웠었는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향으로 LG화학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켓쉐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LG화학의 마켓쉐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전략적인 포지션들을 뭐 많이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LG화학의 경쟁력이 가장 압도적인 건가요? 지금은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산 능력이라든지 양산 능력 모든 거를 종합했을 때는 LG화학이 글로벌하게 이제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CATL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미중 기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 배터리 부분도 그러한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그 배터리를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상은 배터리는 그 에너지입니다. 사실상 석유와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패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서도 배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LG화학도 잘했고 CATL도 지금 잘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더 커질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지금의 물량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더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데, 그 성장의 그 모멘텀이 어디에서 그 확 뭔가 부스팅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 뭐랄까 기존의 내연기관과 코스트가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를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저희가 보기엔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자율주행 그런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그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전기차 시장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연비 규제를 못 맞추게 되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로서는 기존의 내연기관들로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딱 그 규제에 맞춰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율주행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라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이제는 그 뭐랄까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가 이것들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차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전기차의 우리가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애플이 왜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 플랫폼에 있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애플 입장에서는 또 이 시장에서 또 너무 뒤처지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네 본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벌써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율주행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시장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포인트에서 각 회사들이 어떤 정책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이냐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인가요? 그 배터리 데이 있었을 때 네네네. 테슬라에 그때 이제 화두가 싸게 만들겠다 네네네. 이거였잖아요. 그럼, 네. 지금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배터리 업계, 배터리데이 이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했던 4680 배터리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좀 더 싸게, 좀 더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이 이슈가 맞아요.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대차에서 네네. 이제 화재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 LG화학하고 서로 배터리 문제다, 뭐 네네. 서로 책임 공방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네네. 결론이 아직은 안 났죠? 예, 아직은 안 났고요.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뭐 두 회사가 같이 해서 조사팀을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네요. 안정성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항상 이제 그런 건,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전기차의 어떤 폭발 사고나 이런 것이 있어 왔지만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빈번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실리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체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 상수로 상수인 거죠, 말하자면. 예. 네. 그러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능을 좋게 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보통 가격을 낮출 때는 생산을 많이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돼서 네네. 단가를 낮추거나 하잖아요. 네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래요? 많이 올려서 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 또는 생산하는 그 프로세스의 개선. 그 다음에는 이제 케미스트리의 개선, 이제 양극재를 예를 들어서 하이니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음극에 이제 실리콘을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첨가제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시키다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규모의 경제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얘기했던 걸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그 공정에서 공정을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바틀링을 하는 공정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베를린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상이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돌았던 적이 있는데 바틀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이제 그 코카콜라나 이런 거 만드는 병을 만드는 회사 그런 이제 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원통형 배터리가 유사한 이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을 해서 상당히 좀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 공정들을 채용하는 것도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 같고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를 조립을 해서 나중에 모듈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서의 또 공정의 혁신,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겠네요. 이게 공정의 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혁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아예 그 기술 자체에 대한 혁신.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작년을 뒤돌아보면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헝가리 공장이 좀 안정화가 안 돼서 좀 많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그때를 보면은 사실 고속 라인이라고 해서 기존에보다 이제 더 단기간에 더 많은 양의 이제 파우치셀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들이 도입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공정들에 대한 도입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때 배터리 데이 했을 때 보여준 것도 맥스웰의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듯이 공정들에 대한 개발들도 항상 같이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LG화학이 NCMA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배터리 쪽의 성능의 화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는 그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명. 왜냐면은 이제 그 테슬라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회사들은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차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복잡성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100만 마일 배터리, 그래서 장수명 배터리를 달라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NCMA 배터리가 약간 그런 것과 관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NCMA 양극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건 NCM 6돌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 니켈의 한 60% 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LG화학의 가장 주력적인 양극재였는데 NCMA라는 거는 이제 니켈 비중을 최대 이제 90% 가까이 높이면서도 장수명을 가져가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소폭 도핑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상하이 공장으로 가서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서 모델 Y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GM 쪽으로 가서 GM의 울티움 셀즈까지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 장소형 배터리 시장이 저희는 향후에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커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여기가 이제 주력 배터리 회사인데 네네. 여기에서 누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LG화학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LG화학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캐파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1월 15일 날 이제 인덱스 자료를 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그 전체 이제 시가총액에서 다른 부분 정도 다른 이제 화학 사업이라든지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첨단 소재 사업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약 60조 내외가 좀 반영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60조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인데 지금 CATL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출액이 LG화학의 뭐 70% 정도 수준인데 LG화학 그 시가총액 15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화학이 이제 핸디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마진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진율이 지금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의 이제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CATL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거나 소폭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망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CATL이 이제 지금까지는 내수에서 이제 경쟁을 했지만, 향후에 글로벌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은 퀘스천을 받고 있는데, LG화학은 어쨌든 그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격차도 이제 만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에비타 규모로는 사실은 LG화학과 그 다음에 CATL이 이제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올해는 소폭 LG화학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배터리 사업만 따로 봤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좀 최근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회사인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네네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대비 네네네. 투자 매력도 역시 LG화학이 최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제시한 지표가 EV 나누기 세일즈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도 LG화학이 가장 지금 낮은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보기엔 아무래도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DI나 이제 SK 이노베이션 대비해서 낮은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오늘 주가 뭐 금요일부터 좀 빠져가지고 비슷해졌거나 이제 여전히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를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금요일 정도까지 보더라도 2023년의 매출을 가지고 저희가 EV를 가지고 나눠서 구한 지표를 가지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K 이노베이션을 뭐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CATL 대비해서 워낙 싸기 때문에 그게 뭐 순간적으로 싸거나 비싸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소송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야 LG화학하고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를 좀 해봐야 그 다음에 저희가 액션을 하는 게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지금은 여전히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을 뭐 저희가 이제 중립으로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이제 다시 어세스를 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그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미국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공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향후에 SDI한테는 주가 측면에서 좀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 정책도 그거잖아요. 바이 아메리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미국의 공공 발주를 할 때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 미국 내의 부품을 50% 이상 써야만 구매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미국 내 밸류체인을 확보를 해서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정책을 꾸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야말로 중국 업체들이 쉽게 들어오진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해야 향후에 점유율 측면에서 싸움에서 있어서 좀 저희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할 네네. 새로운 회사. 네네. 우리가 만약에 배터리를 투자하는 분이라면 네네네. 물적 회사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회사에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LG화학 지금 존속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지금 그 부분들이 기존에는 배터리 사업을 내재화함으로 인해서 성장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첨단 소재 사업부의 이제 양극재 사업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LG화학 내부에서 나오는 캐쉬를 거의 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절반 이상을 LG 그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학 쪽 투자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첨단 소재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도 LG화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양극재 사업의 사이즈를 상당히 많이 키워갈 건데 그걸 단순히 에너지 솔루션한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를 계속 만들 거니까 그쪽에 양극재를 판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이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터리를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에너지 솔루션이 좋을 수는 있지만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LG화학 존속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공모 가격, 네네네. 그 단가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네네네. 오히려 LG화학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네네.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CATL 물량을
현대차가 준비 중인 차세대 전기차의 배터리 3차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그쪽 걸로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네네. 뉴스도 있던데 네네.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네. 과연 우리가 중국의 제조업을 이길 수 있을까? 네. 워낙 그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 기사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 확정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확정된 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약간 어떤 이제 근거로 이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원래는 어떤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플 기아차와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너무 이게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봤다 하더라도 네네네. 회사가 공시라든가 이런 걸로 확실하게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네네. CATL의 경쟁력, 네네네. 우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예. CATL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중국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와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회사일 거거든요. 그리고 CATL이 이제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또 LFP나 이런 쪽의 경쟁력들을 갖고 있는데,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코발트를 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다는 점에서 또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다만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몇 번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또 향후에 또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또 중요한 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이 배터리 부분도 네네네.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술력이 아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네네네. 산업이 아니라 그냥 제너럴한 기술 가지고 네네. 좋은 가격으로 생산해내는 곳이 왕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원통형 배터리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그 전 세계 그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상업화된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는 글로벌하게 3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4사가 됐고요. 왜 이게 1980,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오래된 배터리인데 여전히 이거를 잘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왜냐면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뭐랄까 제조업에서 다른 이제 머시너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차를 갖다 뜯어보면서 배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뜯어보면서 배울 수가 있고 또는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는데,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그 내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으로 인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물체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뜯어가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있는 걸 뜯어서 확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재조립하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가 되게 힘든 쪽이 이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LG화학의 요번에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좀 뭐랄까 그 소송을 좀 격하게 SK 이노베이션하고 SK 소송을 격하게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제 굉장히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견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누출이 되는 경우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스볼트라는 이제 유럽에 새롭게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홈페이지에다가 LG화학에 있는 있었던 임직원들이 와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송이 되자마자 내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배터리 산업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속성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랐다가 어느 정도 완만한 단계가 되면 이제 쫓아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이런 쪽들, 또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보면 배터리 교체 사업이라든지 배터리를 활용한
다른 사업들에 좀 진출하려는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배터리 생애주기라든지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든지 바스라든지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레비뉴 스트림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제조,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그렇죠. 세상이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든 뭔가 부가 그렇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중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중국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빨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변수로 미중 문제가 좀 이렇게 약화되거나 네. 완화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만들어진다면 네. 우리 업체들에게는 그 어떤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저희는 현 상황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